세컷 삼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입니다. 50회 기출문제 풀고 있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시기, 이곳은 김방경의 묘입니다. 그는 개경환도 힌트 하나 나오고 있고요. 몽골의 간섭이 본격화되었던 이 시기, 여몽연합군의 고려군 도원수로 일본 원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기가 나오네요. 원간섭이라고 나와서 이게 고려의 원간섭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의 원간섭기. 우리가 결국에는 대몽항쟁에서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돌려서 오게 됐죠. 환도라는 거를 합니다. 자, 고려의 원간섭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창설되었다. 이건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삼군부가 부활하면서 군국기물을 전담하였다. 이것도 조선시대이기도 하면서 흥선대원군 집권기입니다. 조선시대 상당히 후반기로 넘어가죠. 아닙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첨입으로 개편되었다. 중서문화성, 성으로 끝나는 게 조금 상위 기구라는 느낌인데 이게 원간섭기가 되면 관제가 격화됩니다. 그래서 무슨 부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가 맞는 얘기입니다. 원간섭기의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였고요. 4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 문신제가 시행되었다. 이거 조선시대고 구체적으로 정조식입니다. 정조.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이것도 조선시대인데요. 중종 때 일이죠. 이렇게 정리해주고 답은 3번으로 찾겠습니다. 12번입니다. 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어사본 국보로 승격, 부산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는 요거의 4, 5권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었다. 2번에 국보로 승격된 이 책은 이련이 저술한 뭐뭐뭐뭐의 현존 판각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련 스님이 저술한 대표적인 역사서죠. 이것은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맞는 얘기입니다. 답이 1번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이 되었다. 사초라고 하는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초에서 추려내고 정리해가지고 역사책으로 만들면 조선 왕조 실록이 됩니다. 이거는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올라가 있는 조선 왕조 실록의 편찬 과정이고요.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전기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승려 각훈이 편찬을 했었던 해동 고승전입니다. 해동 고승전이고요. 본기, 열전 등의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이 되었다. 고려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려사. 그리고 5번 서사시의 형태로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이 되었다. 이거는 동명왕편입니다. 이규보가 쓴 고려 이규보의 동명왕. 동명왕이 이제 고구려의 시조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 역사서 한번 해주시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마 전 왕께서 친히 위복로에 나가서 과거 급제자를 발표하셨다더군. 한림학사 쌍기가 이번에 처음 치러진 과거의 지공거를 맡았다네. 과거 감독관입니다. 처음 실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쌍기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때 과거 제도를 시행했었던 광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광종. 이 왕은 광종입니다. 광종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녹과전을 지급받는 관리. 이건 고려시대 상당히 후반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왕 시기로 보자면은 원종에서 우왕 시기인데 상당히 후반이에요. 고려 무신정권기 또 지나고 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서 토지제도를 제대로 정비할 수가 없게 되어서 관리들에게 월급은 주어야 하니까 녹과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일단 초반이 아니죠. 2번 만권당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학자. 요거는 충숙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만권당은 독서당이에요. 책을 읽는 곳인데 여기에 원나라 학자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교류를 하는 장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독서당을 만든 사람은 충숙왕의 아버지였던 충선왕인데요. 충선왕이 아들에게 충숙왕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만권당 독서당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는 두 왕 시기에 같이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권당. 이것도 광종은 아니죠. 상당히 후반대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전도감에서 화폐를 주조하는 장인. 고려시대 때 주전도감 만들고 화폐를 주조하는 거는 숙종 이후로 되겠죠. 숙종 시기. 활구라고 하는 은병도 여기서 만들었고요. 자, 4번 노비 안건법에 의해서 양인으로 해방된 노비. 요것이 맞는 업적이 되겠죠. 4번입니다. 4번 노비 안건법.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내고 국가의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양인이 많아지면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광종에 썼던 왕권 강화책 중에 대표적인 거가 노비 안건법의 실시가 되겠죠. 안검이 철저히 꼼꼼하게 검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5번 금속활자로 유명한 책이죠. 직지, 심체, 요절을 인출하는 기술자. 이 청주의 흥덕사에서 간행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장은 프랑스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서지학자였던 박병선 박사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쇄됐었던 금속활자본 책이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내게 됐죠. 이거는 고려 우왕 시기의 일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사진전에 전시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네, 불교 문화 관련해서 불상 모습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자, 불상으로 보는 불교 문화 사진전입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땡땡 시대 불상의 사진을 전시합니다. 땡땡 시대에는 대형 철불이 유행을 하였으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처럼 거대한 불상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개성적으로 생긴 모습의 불상이 나오고 있죠.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도 초반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전시대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대형 철불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대형 철불입니다. 요거 맞는 얘기고 이것처럼 거대한 불상이 만들어지는데 아예 절벽을 통째로 몸체로 쓰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거 나오게 되고요. 이런 거는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아주 익숙하지만 고려시대 불상이 아닌 게 하나 보입니다. 이거는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신라시대 불상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죠.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통일신라 거를 계승을 해가지고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 부석사에 있는 불상입니다. 소조, 열의 입상이라고 되겠고요. 5번, 요것도 벽에다가 조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마예불이라고 하는데 고려 초반에는 커다란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마예불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요것도 고려시대 불상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너무 익숙한 모습이지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바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의민을 제거하고 봉사 10조를 지어서 바치고 도방을 설치하다. 요거는 고려시대 중에서도 이 무신 정권기에 새로운 정권을 잡았던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최충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충원에 대한 얘기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로 하였다. 서경 천도 운동입니다. 이거는 묘청이 한 거죠. 묘청. 2번 화약과 화포 제작을 통해서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했다. 화약, 화포, 최무선입니다. 최무선.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해서 대몽항쟁을 펼쳤다. 삼별초, 대몽항쟁, 배중손입니다. 배중손. 교정별감이 되어서 인사, 재정 등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이게 최충원의
대한 설명이네요. 4번이 되겠고요. 교정 도감을 설치해서 거기에 별감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로서 군림을 하게 되죠. 5번 전민 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이 되어서 권문세족을 견제했다. 권문세족 친원파죠. 원간섭기 끝자락에서 이 원나라의 간섭을 이제 그만 받고 싶어 했었던 개혁 정책을 추진했었던 공민왕이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책임자로 신돈을 등용하죠. 신돈. 이거 신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16번입니다. 가와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 3점짜리 문제가 되겠고요.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를 먼저 볼게요. 양규가 이수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추격을 해서 2,500명의 적군의 머리를 베고 사로잡혔던 포로 남녀 1,000명을 되찾아왔다. 승전보 기록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양규 장군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고려의 대외 전쟁 중에 어떤 거냐면 거란의 전투 기록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려가 500년 내내 대외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르게 되는데 시기별로 순차적으로 싸웠던 국가가 각각 다릅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여러 번 쳐들어온 국가들도 있고요.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선 양규 장군이 나오는 거는 거란 침략을 막아낸 얘기고요. 거란의 2차 침입을 막아낸 얘기입니다. 거란의 2차 침입을 막아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거란이 가장 먼저 대외 전쟁을 하는 국가입니다. 처음에 1차 침입에서는 서희의 외교 담판 기억하실 겁니다. 외교 담판 강동 6주를 획득을 했었죠. 그 다음에 양규의 군대가 두 번째 침입을 막아냈고요. 세 번째로 강감찬 장군이 있습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강감찬까지 나오면 세 번의 전투에서 우리가 거란을 막아낸 이야기가 있고요.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관이 있고 여기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을 쌓게 하고 변경 남쪽의 백성들을 옮겨와서 살게 했다. 이거는 동북 구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진을 막아낸 이야기입니다. 여진. 말을 타고 다니는 여진을 무찌르기 위해서 윤관이 별무반의 창설을 건의를 하고요. 여진을 막아내고 여진족들이 넘어오는 지역에 동북 구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을 옮겨 살게 해서 우리 땅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너무 척박하고 살기가 좀 나쁜 땅이다 보니 결국에는 구성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되고요. 우리가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진이 여기를 달라고 얘기를 계속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구성을 나중에 여진의 반환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고요. 우선은 나는 여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달을 보겠습니다. 적군이 30일 동안 귀주성을 포위하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했는데 박서가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했다. 그래서 적군이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거란 여진 다음에 싸우게 되는 몽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몽골의 1차 침입이에요. 1차 침입인데 몽골에 사신 저고여가 국경지대에서 피살당했다라는 거를 이제 꼬투리 삼아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박서라고 하는 사람의 임기응변으로 요거를 잘 막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군대를 이끌고 2차 침입으로 또 들어오게 되고 살리타라는 장수가 오게 되죠. 그 살리타는 우리나라의 김윤후라고 하는 승려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의 화살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이후에도 3차, 4차, 5차까지 연결되는 몽골과의 항전이 있습니다. 이걸 대몽항쟁이라고 합니다. 순서상으로는 거란, 여진, 몽골이 되는데 순서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 다로 순서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가나다로 되어 있는 1번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을 구분해서 문무백관에서부터 부병, 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과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고 또 과에 따라서 뗄나무를 구할 땅을 주었다. 요거 좀 특이한 건데 뗄나무를 얻을 수 있는 땅 시지라고 하거든요. 요거 전시과입니다. 전지와 시지를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시지까지 내려가는 거는 고려시대의 특징입니다. 밑에를 또 보겠습니다. 도평의사사, 고려시대 관청 이름이죠.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은병이라고 하는 화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개경, 경시서
이것이 고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조선이죠. 조선시대도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기일 겁니다.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덕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이 등장을 하는 거는 조선시대 이거 후반이 되겠죠. 면화,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것이 고려시대의 특징이겠죠. 고려의 이름을 코리아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해준 국제무역항 병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번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세를 거두었다. 이것도 조선시대의 특징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18번입니다. 가에서 마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사 계획서입니다. 조선 왕의 자취를 찾아서 길을 걷다라고 되어 있네요. 1일차 경복궁과 종묘가 있고요. 가 경복궁, 나 종묘. 2일차 다는 남한산성, 나가 수원화성. 3일차 영릉입니다. 영릉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능이죠. 세종대왕 능입니다. 신륵사, 사찰 지금 나오고 있고요. 탐구활동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시는 겁니다. 골라볼게요. 가는 경복궁이었죠. 조선 건국 이후에 한양으로 천도한 과정을 조사하는 게 적절하겠죠. 경복궁은 천도를 하고 나서 한양으로 오고 나서 만들게 되는 궁궐이 되니까 법궁에 대한 얘기로 적절합니다. 요거는 적절한 얘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나,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의례를 검색을 해본다. 신농, 후직이라고 하는 건 농사랑 관련된 신들이 되겠는데요. 종묘입니다. 여러분 종묘는 조상 먼저 돌아가신 선왕과 왕비에게 제사를 지내는 왕실 국가 사당입니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죠. 이렇게 국왕의 신농 후직에게 풍년제를 했었던 장소는 선농단입니다. 선농단이라고 있어요. 종묘가 아니라 다른 거죠. 정답은 2번이 우선 되겠고요. 3번 인조가 피신해서 청나라와 항전을 벌인 과정. 남한산성 이야기가 맞습니다. 동명의 영화도 있었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 라 수원화성인데요. 장용영이 외영의 창설 배경을 알아본다. 수원화성에 정조가 쌓은 성 수원화성. 정조가 만들었던 군대가 장용영이죠. 내영은 서울에 있었고 한양에 있었고 외영을 장용영을 여기 수원화성에다가 데려다 놓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것도 알아볼 수 있는 얘기고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을 파악한다. 마의 영릉은 이 세종대왕과 관련된 무덤이기 때문에 세종릉이잖아요. 당연히 이 내용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게 나왔어요. 선농단. 뭐 이거를 사직단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거랑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범위의 문제가 나왔고요. 영릉이 좀 생소하셨다면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사신 만력제의 등극을 알리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의주에 있었던 의순관에 도착하는 모습을 그렸다. 조선의 관리들이 예의를 갖추어서 의순관 앞에서 사신 일행을 맞이하고 있다. 만력제, 신종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나라입니다. 우리는 명나라를 이제 사대하는 입장에 있었죠. 조선의 관리들이 명나라 사신을 극진하게 이제 환대하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광군을 조직해서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얘기고요. 광군은 거란에 대비했었던 군대입니다. 일단 조선의 정책인데 이거는 고려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서 무역을 허용하였다. 이거는 일본에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동평관.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초창기에 이 킹메이커였던 정도전은 초반에 고려 말의 신하이기도 하면서 조선의 개국공신이기도 하죠. 고려 말의 정도전은 과격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진사대부로 요동정벌 추진을 합니다. 요동정벌 추진을 하는데 나중에 정도전이 태종 이방원과의 정치 싸움에서
지면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정권을 잡았던 태종 이방원을 비롯한 뒤에 정권을 잡았던 세력들은 명나라에 사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맞는 얘기인데 우선은 다른 게 확실하게 오답인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계유약조를 체결하고 부산에 외관을 설치하였다. 이 외관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죠. 일본에 하는 거고 포로 송환을 위해서 유정을 회답 겸 쇠환사로 파견하였다. 요거는 선조 시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다시 일본과의 관계를 재개하면서 보냈었던 사신입니다. 회답 겸 쇠환사. 포로를 데리고 오는 이 사람이란 뜻이죠. 요것도 일본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명나라를 대상으로 언급되는 거 요거 3번밖에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20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가라는 인물이 제주도에 유배가 됐을 때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세한도를 그렸습니다. 최근에 박물관 전시가 한번 크게 있어서 유명해진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이분의 호로 조금 더 유명합니다. 추사 김정희입니다.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백리척을 사용해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이거는 전문 지도 제작자였던 정상기라는 사람입니다. 정상기. 무한 우주론을 주장했었던 의삼문답을 집필하였다. 이거는 홍대용이고요. 명에서 천리경, 자명종, 홍익포 등을 들여온 사람입니다.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구술을 집대성해서 침구경험방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이 사람은 허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임.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처음으로 고증하였다. 증명했다는 얘기죠. 5번이 답인데요. 이분이 추사체라고 하는 서체를 개발한 분이시기도 하죠. 옛날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연구하는 것을 금석문이라고 합니다. 김정희는 금석학자이기도 했어요. 탁본을 떠서 글자를 통해서 이 비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일을 했던 건데 조선시대 당시에도 북한산 꼭대기에 있었던 북한산비가 무학대사비라더라 이런 카더라가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북한산비의 탁본을 떠서 확인을 했던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글자가 많이 지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독성 있는 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빼앗아서 영토로 확장하고 순수를 한 다음에 세운 비석이다라는 거를 알아내게 돼서 그 북한산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글자는 지금은 거의 지워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추사 김정희가 여기를 글자를 해독을 하고 나서 여기 옆에면에다가 이것이 진흥왕 순수비라는 내용을 새롭게 각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실제로 이게 진흥왕 순수비가 맞구나. 김정희가 이걸 밝혀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고증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산 꼭대기에는 이 복제품이 올라가 있고요. 복제품이 올라가 있고 진짜 북한산 순수비는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신라실 끄트머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이 추사 김정희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20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30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